안녕하세요. 오늘은 17번 메이저 아르카나 대비밀 17번 별 카드를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화 카드부터 해볼게요. 더 스타네요. 여기도 더 스타 같죠? 그리스 신화 카드에서 17번 더 스타 대문자로 써야겠네. 여기서는 판도라를 나타내요. 판도라. 우리 최초의 여자죠. 판도라라는 뜻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란 뜻이에요. 받은 여자. 먼저 이거를 하려면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 행행면에서 프로메테우스 얘기했죠.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제우스 형제들보다 확률이 더 높죠. 불사신이고 아버지 이아페토스가 그 크로노스 편으로 들고, 빨리 얘기할게요. 제우스는 올림푸스 형제들과 같이 싸웠죠. 그랬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아는 자. 프로메테우스 이름이 프로메테우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테우스는 먼저 아는 자, 먼저 깨달은 자라는 거죠. 성견 지명으로 먼저 아는 자.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일이 저질러진 후에 깨닫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우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제우스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그 사람들은 다 타르타로스에 갇혔지만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에서 중요한 일을 하죠.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자를 안 만들고 남자만 만드느냐 하니까 여자가 만들면 불화의 씨앗이다고, 조금 시기를 늦춰서 만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흙으로 그 프로메테우스가 손에 그 굉장히 대장장이처럼 솜씨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남자만 만들 때 짐승보다는 우월해서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그리고 신보다는 열등하여서 신에게 섬길 수 있는 그 제사 지낼 수 있는 손과 칭송할 수 있는 음성을 주었죠. 그러는데 그 다 빚고 말라가고 있는 도중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이 지나가다가 그 나비,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 한 마리가, 나비 한 마리. 푸시케라는 게 나비인데 이게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푸시케 한 마리가 그 말라가는 그 진흙의 남자한테 콧구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마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다 주고 나니까 인간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인 것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불을 못 주게 했는데 헤파이토스 대장간에 가서 불을 훔쳐다 인간한테 줬죠. 그래서 제우스가 화를 낸 게, 불을 줘서도 화를 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강한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벌을 준 거죠. 카우카소스 그 절벽에 불사의 몸이라 죽지 않기 때문에.
벼락으로 쳐서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 매달았는데 그때도 계속 반항을 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능가할 것이다. 그게 누구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독수리, 제우스의 상징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계속 간을 쫓고 다시 가면 그 다음날이면 불사의 몸이기 때문에 간을 쫓고 그렇게 3000년을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죠. 인간인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제우스와 그 단하였죠. 청동 거기에서 헤라클레스한테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에우리스테우스의 그 12가지 과업을 중에 하나가 헤라의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 황금사과는 헤라가 결혼할 때 가이아가 선물한 황금사과인데 그거를 그 네레우스의 딸 헤스페로스하고 그걸 밤새 항상 지키는 용,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져오는 12가지 가업 중에 하나였죠. 그걸 하다가 네리우스를 찾아갔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네리우스가 내가 금방 갖다 주겠다. 그래서 황금사과를 갖다 줘요. 어? 갖다 주는데 그 네레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구해주면서 그 독화살로 그 히드라를 쳤던 그 독화살로 그 독수리를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메테우스는 자유의 몸이 되고 그 이후에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신화에서. 그래가지고 오던 길에 아틀라스라면은 그 티타노마키아에서 얘도 티탄족인데 그 이아페로스 아들이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형제. 아틀라스가 지구를 받들고 있었는데 거기 아틀라스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요거 잠깐만 들고 있으라고 지구 좀.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왔는데 그 사과를 갖고 왔던 거 왔는데 이제 안 놔주는 거죠. 사과를 가져왔어요. 아틀라스가. 그랬는데 계속 들고 있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리 프로메테우스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한테 왼쪽으로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틀라스한테 내가 항상 오른쪽만 쓰고 있다. 왼쪽으로 지구를 떠받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잠깐만 내가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그래 내가 잠깐 옮겨줄게 하는 사이에 싹 빠져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업을 끝나는 과정.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 덕분에 자유가 됐다는 거. 아, 근데 이 판도라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절벽에다가 카우카소스 절벽에 매달으면서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죠. 인간에게도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한테 제우스가 준 선물은 어떤 것도 받지 마라. 그랬는데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랬는데 그때 인간한테 주다가 남은 것들, 안 주려고 남은 것들, 어떤 데는 항아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상자라고 그러죠. 이 판도라가 그걸 열어요. 궁금해서. 거기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에서는 이가 아프로디테한테는 아름다움을 선물 받고 아폴론한테는 음악을 선물 받고 헤르메스에게는 설득력과 뭐 거짓말을 선물 받았다는 이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다 나온 거죠. 질병과 질투와 모든 게. 그랬는데 마지막 뚜껑을 황급히 닫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희망.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스타카드에다가
넣더라고요. 판도라를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면 이걸로 판도라는 마치고요. 별카드예요. 17번이죠. 17번. 17번이라는 건 수비학적으로 1 플러스 7은 8이에요. 우리 8 스트렝스 힘카드였죠. 힘카드. 이 8을 옆으로 이렇게 뉘면은 메비우스띠예요. 메비우스띠. 힘카드 머리에, 여자 머리에 메비우스띠 있었죠. 영원성, 불변성. 영원 불멸의 힘, 뭐 이런 거죠. 영원성. 영원한 지혜, 영원한 힘.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꼭지점도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 이게 북극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팔각의 메비우스 상징하는 8개, 8번. 물을 이렇게 쏟고 있죠. 물을 쏟는다는 거는 전에 과거에도 신비의식 후에는 항상 이렇게 물을 쏟았대요. 물을 쏟는다는 거는 물은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그 감정을 쏟아붓는다는 거는 일종의 정화작용, 치유,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17번 치유의 힘, 거기 별카드는 우리가 데빌, 악마야 15번 악마 카드에서 물질과 탐욕에 쩔었다가 16번 타워에서, 탑카드에서 모든 게 무너졌죠. 자기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믿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7번에서 이제 바보가 치유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다시 재생해서 희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이 18번에 이제 여성, 자궁, 월경 이런 달카드 문에서 다시 아이를 가져서 어쩌면 19번에서 19번이 선카드, 태양카드죠. 여기서 아기 탄생 요렇게도 봐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우리가 아쿠아리어스 이 모양은 공기와 그 공기 파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도 돼요. 이 모양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쿠아리어스 물병자리죠. 가니메데가 제우스의 물을 따르던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따르던 가니메데의 물병자리. 여기서도 물을 막 지혜를 쏟고 뭔가 물을 막 쏟는 그런 거죠. 별자리죠. 그래서 얘는 천왕성이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유스럽고 성견지명 있고 똑똑하고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물병자리를 시대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정리하면 이런 별은 항상 우리에게 깜깜한 밤에 안내자, 길잡이,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잖아요. 하늘계의 태양, 시리우스. 이런 게 이 북극성, 아유, 별 그렇게 하지.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런 7개는 우리의 차크라. 우리 차크라 있죠. 뿌리 차크라, 뭐, 배꼽 차크라, 가슴, 이마, 미간, 목, 미간, 그 다음에 여기 제3의 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냐 또 뭐가 있지
갑자기 하려니까. 뿌리, 회음부가 빠졌나요? 회음부. 아, 뿌리.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차크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카드의 뜻은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이제부터는 이 카드를 일단은 치유와 회복과 재생과 희망으로 새로운 요 이렇게 만자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 치유했으니까요. 밝은 전망, 낙관적인 해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라는 거죠.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 나왔어요. 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약속이 있어서 이런 비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려워서 이거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요즘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스타를 꿈꾼다. 연예인한테 좋고 인기인한테 좋고 예술가한테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쏟는다. 감정의 낭비, 돈의 낭비, 이용사치 이렇게도 봐요. 이쁜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감정에 너무 물 쏟는 데만 몰두하죠. 이런 건 소식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카드의 뜻은 건강해지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희망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동안에 힘들었거나 아팠거나 이랬다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갈 것이다. 모든 나쁜 감정들은 쏟아부어라. 이런 것도 돼요. 하지만 이게 역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들만 장애물이 되는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17번 별카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